민족의 대명절 설. 하지만 설을 앞두고 오히려 더욱 가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의 빈자리에 쓰라린 눈물만 흘리는 장기 실종 아동 부모들. 과연 실종 아동 문제의 실태는 어떠하며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일까?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아이를 가슴에 평생 묻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 그마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찢어진 가슴으로 10년을 하루같이 살고 있는 장기 실종 아동 부모들. 이들 부모의 사연을 시사교육 맥에서 취재했습니다. 충남과 대전 지역에 가면 거리에서 늘상 보게 되는 이가 있습니다. 사시사철 이 근처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 김기석 씨. 그가 이곳에서 전단지를 돌린 것도 벌써 25년째. 교통사고로 입원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이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86년 당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4살배기 아들 호를 이 근처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막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빨리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2, 3일에 한 번씩은 호를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가는 김기석 씨. 길이 뚫리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동네는 그동안 과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이 변해버렸지만 25년이 지난 지금도 기석 씨는 그날의 아픈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논산에 살던 김기석 씨는 4살배기 아들 호를 데리고 대덕에 위치한 동생 집에 다니러 갔습니다. 집이라고는 2채뿐이던 마을. 호의 작은 아버지는 차를 고치러 나가고 4살배기 김호구는 혼자 윗집 축사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 밥 먹으라고 부르니 예 하고 나갔다는 김호군. 그것이 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동네에서 혼자 놀던 호가 위험한 곳으로 움직이다 그만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닐까. 축사에서 나온 호가 집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되어 영영 길을 잃고 만 것은 아닐까. 당시 산속 암자로 이어져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많았던 그곳. 혹시 미심쩍은 인물의 접근은 없었을까? 제일 유력한 사람은 그 사람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공주 논산 검산을 간 경우도 비례사에 갔더니 여자들이 그 공주 갑사로 빨리 가보라고. 제가 이번에도 갑사도 갔었어요. 사실은 갔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얼마 전 기석 씨는 전단지 사진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실종 당시 4살배기 어린이였던 호의 성장한 얼굴을 유추해 현재 시점의 얼굴을 가상으로 제작한 사진입니다. 기석 씨는 호가 없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각 경찰서를 돌아다니며 새로 나온 전단지를 맡깁니다. 경찰들은 이 전단지를 각 지역의 관청과 통장들에게 전해준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전단지만이 김기석 씨의 유일한 희망인 셈입니다. 지금 이번에 전단지가 이렇게 새로 먼저 거? 네. 예. 지금 뭐 저기 대전 쪽에서 뭐 특별하게 연락 오거나 그런 거 없으세요? 대덕서나 이런데 추천상 뭐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야 뭐 얼마든지 제가 할 수가 있죠. 또 이번에 이제 대덕경찰서한테 사진을 좀 더 저기를 해달라고 지금 저 말씀 중이거든요. 전국 그 행정청단에는 이제 분청에서 조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기석 씨가 바라는 것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실종아동 경보 엠버. 기석 씨가 하고 싶어하는 실종 아동 경보 엠버는 미국에서 시작된 제도로 실종 사례를 공영 방송에 노출해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3시간 동안 15분 간격으로 계속 제공함으로써 제보를 통한 신속한 수사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에도 이미 도입돼 실종 경보와 유괴 경보로 나뉘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그랬을 때는 이게 전광판, 그 일반 그 프로그램에서 스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유괴되었다, 같이 찾자는 그런 메시지를 또 경보를 같이 울리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돌아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그 기관과의 또 전국 그 모든 매체가 함께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 좀 약해서 그게 좀 많이 아쉬운 점이죠. 기석 씨가 충남 논산의 한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영화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영화원, 예. 그 이제 걔가 잃어버린 장소 그 근처에 가양동이라고 하면은 예, 있어요. 그 피어스 영화원이라고. 영화원이 예,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거기도 가보고 실종됐을 때, 잊어버렸을 때 나이가 몇 살 때인가요, 그러면? 이제 집 나이는 4살, 만 3살입니다. 3살. 이제 호야라고 불렀으니까 호야 그랬으니까 이게 호야라고 하면 기억할 줄 몰라서 전단지에도 그렇게 불렸음이라고 이렇게 넣었거든요. 저기 사무국장 좀 찾아봤나 그거? 여기 그 한번 그러면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예. 침착하게 아이들의 사진을 확인하는 기석 씨. 당시 4살이던 호는 보육원에 와서 새로운 이름을 받았을 것이므로 호를 찾을 방법은 얼굴 사진과 신체 특성을 확인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노란 잠바 입었고. 그때 눈에 띄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나이가 8세로 확정됐고 부모가 있잖아. 부모가 김기석이. 그러니까 그리고 퇴소가 된 적이 있을 거예요. 신부 인도로 퇴소됐어요. 결국 호군의 파일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 파일이 86년도 전체 파일은 아니죠? 예, 그 전에서부터 그 뒤까지 있는데 정확하게 좀 86년도 파일 다 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다 기다보라니까 맞는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서류는 안 쳐도 되겠죠? 오늘만은 꼭 작은 단서라도 얻기를 바랬건만 기석 씨의 발걸음이 차마 떨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찾을 날이 있겠죠. 그걸 희망을 갖고서 찾아야지. 뭐 지금 25년 동안 못 찾은 거 하루아침에 금방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되려면은 어느 한순간에도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기 실종 아동 부모의 대부분은 전국을 돌며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이들 부모들은 과연 도움의 손길을 기대할 수 없는 걸까요? 만 14세 미만 아동 실종자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 실종자는 총 47,180명. 연도별로 살펴봐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과 지난해 아동 실종자를 비교하면 무려 53%나 늘었습니다. 아이 한 명이 실종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3초. 게다가 12시간이 지나면 장기 실종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에서는 올해 안전드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각 부처와 기관에 분산되었던 찾기 정보를 연계하고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에선 그동안 실종 아동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탐문 수사를 시작하고 24시간이 지난 후 합동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사를 개시해왔습니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은 기능별로 분리된 실종 수사 업무를 일원화했습니다. 아동의 경우 98.1%의 높은 해결률을 보이고 있고 작년과 비교할 경우에 작년에는 753건을 접수를 해서 594건을 해결해가지고 78.8%의 해결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종 사건 업무를 일원화한 이후에 1,424건을 접수를 하여 1,158건을 해결하여 81.3%를 해결하였습니다. 여기에 실종 아동 사건은 일시수색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
경찰은 매년 2차례 정도의 집중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뭐 사실은 없고요. 네. 왜냐하면은 저도 뭐 가출 업무하고 있는데, 네. 저도 뭐 학교 폭력 저도 뭐 그쪽에다 지원하고 뭐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요. 가출 업무는 물론 이제 그게 주긴 한데, 지금 뭐 거의 이제 학교 폭력에 거기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네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사건이 생기는 쪽으로 경찰력이 집중되면서 다른 업무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해 접수되는 실종 가출 사건이 6만여 건에 이르는 현실에서 경찰 1인당 매년 60여 건을 처리하다 보니 장기 실종 아동 수사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근 높은 실종 가족 찾기 성과를 보이고 있는 부산 사하경찰서. 경찰력을 동원해 보호시설 수색을 강화했고 그 결과 많은 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경찰에서는 2004년부터 이제 보호시설에 있는 무용고자들을 지문을 찍어서 가족 찾아주기를 실시해 왔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무용고자들을 지문을 전부 다 채취했습니다. 전부 다 다시 채취해서 감정을 했던 게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종 또는 장애 아동의 경우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잘못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문과 DNA를 채취함으로써 기록이 잘못된 많은 이들에게 가족을 찾아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수십 년 만에 가족을 찾은 이들. 그중에는 불과 10분 거리에 가족을 두고도 몰랐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병원이 뭐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계속 깔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산이 뭐 어디 몇 군데,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이 정신으로 요양을 했으니까 요양원으로 갔지. 그러니까 야 이름을 정명숙 이름을 대면 안 나와요. 그런 사람 없는 거라. 그런 사람 없는 거라요. 수십 년을 찾았지만 이름이 달랐기 때문에 만날 수 없었던 영숙 씨 가족. 이들이 그리워하던 가족을 찾을 수 있었던 건 수색을 통한 경찰들의 노력과 과학 수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주민등록을 만들기 이전에 행불된 아이들은 대조할 지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문 대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DNA를 채취해서 이제 가족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있는데 DNA는 이제 가족도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실종자도 찾아서 저희들이 지문 의뢰를 해야 서로가 일치한지 밝힐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문 감식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출생 시부터 아이의 지문을 등록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정보 등록제를 통해 아이의 지문과 DNA를 경찰청에 등록하거나 유아수첩에 각자 보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13년째 잃어버린 딸을 찾고 있는 송기룡 씨. 기룡 씨는 16년을 고이 기른 딸 혜희 양을 잃은 후 지금까지도 전국을 돌아다니며 딸 혜희 양을 찾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혜희 양이 살아있을 거란 믿음 때문입니다. 이게 다 먹었던 영수증. 혜희 양을 찾아다닌 지난 세월은 단란했던 가정과 건강까지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일용직을 전전하며 돈만 생기면 딸을 찾아 나선 지 13년째. 건강이 악화돼 이제는 모든 것이 힘에 부치지만 기룡 씨는 혜희 양을 찾는 일만은 포기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일을 이제 하게 되면 허리 때문에 허리를 쓰질 못하니까 왜 지금 그전에도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지금 이제 약 먹고 약으로 견디면서 이제 가서 일을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 내가 벌어서 몇 번 생기면 전단지를 만들고 돌려야 되고 또 돌아다니려면 기름값이고 뭐고 다 들어가야 되니까 돈 없이는 되지가 않더라고. 얼마 전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돼 한 달 20여만 원의 지원금이 나오지만 전단지를 만들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아픈 몸을 이끌고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기룡 씨는 최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는 구정인데 구정 3일 남겨놓고 애가 없어진 거죠. 어느 때는 구정 돌아오는 게 싫더라고요. 어느 때는. 걔만
그렇게 안 됐으면 나도 남부럽지 않게 사는데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송혜희 양이 사라진 건 지난 99년. 근데 이제 웬 술 취한 남자하고 같이 내려줬다는 거죠. 그 입구에서. 그러면은 거기서 집에까지 오려면 한 2km 가까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주변은 가로등도 없었고 주위에 집도 없었고 전부 야산에다 들판이고 겨우 버스 한 대 들어갈 길인데 그 길로 오다가 이제 30대 남자하고 이제 같이 내려서 오다가 이제 없어진 거지. 항상 9시 차를 타고 귀가하던 혜희 양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송혜희 양이 실종 당일 밤에 내렸던 당시 버스 정류장 자리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잇따라 진행된 개발로 인해 예전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당시 수백 마리의 개를 키우느라 외떨어진 곳에 자리했던 혜인의 집. 지금이야 개발이 됐다지만 혜희 양은 실종 당일 혼자 어두운 산길을 걸어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의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돼 있을까? 학생들이 그걸 도용해가지고 잠시 접속했던 거로 확인되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확인되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건 발견되지 않고 있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 양이 방대하지만은 계속적으로 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혜희 엄마의 무덤을 찾은 송기룡 씨. 혜희 엄마는 딸을 잃어버린 후 기룡 씨와 함께 딸을 찾다 몸과 마음의 병을 얻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래간만에 혜희 엄마 죽지 않고 또 당신 앞에 왔네. 내 혜를 못 찾았어. 그렇게 찾으려고 애를 써도 애가 없는데 애가 낙천을 자꾸 찾을 수가 없네. 근데 미안해. 정말 혜는 꼭 찾을게. 아마 잘 살고 있을 거야. 은정아는 당신한테 꼭 찾아가고 데리고 올 테니까. 어쩌면 이제 송기룡 씨는 혜희를 찾는다는 목표가 아니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동은 절대적인 약자이자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부모의 책임으로 치부해버리기보단 사회가 나서서 함께 찾아주는 해안이 절실한 때입니다. 시사기획 맥 가일태우입니다.